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인정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급시민 1심 재판부가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0여 명이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에게는 소송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당초 예정보다 사흘 앞당겼습니다. 내용도 기존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징용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로 요약됩니다. 다만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소 배치되는 듯한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국제법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란 겁니다. 한 번 한 말을 뒤집으면 국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또 국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본 것과 정반대 해석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나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고요.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을 들어 기습 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한일 당국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외교부는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懸案の解決のための韓国側の具体的提案を合わせ注視を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아직 1심 판결만 난 것이기 때문에 이어질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공군 20 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와 압박 등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 이 중사의 상관들과 성추행 사건 당시 차량 운전자의 주거지가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신고를 받은 상관들이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오후 4시쯤 공군 20 전투 비행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인 이중사가 근무했던 핵심 장소입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이중사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입니다. 노모 상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날 최초 보고를 받았고 노모 준이는 다음 날 노 상사에게서 보고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이 피해 신고를 받고도 무마하려 했는지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하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유력한 목격자인 하사는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건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에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에도 피해 정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이중사가 자리를 옮겼던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지난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된 뒤 검찰 간부들의 사표 제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배제되면서 방탄 검찰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사적인 것은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나람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단행한 대대적인 검찰 인사는 주말 내내 방탄 검찰단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권 수사를 했던 인물들은 주요 보직에서 밀리고 정권 수사를 막았던 인물들은 승진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국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던 이문한 법무연 수원 총괄교수 등입니다. 이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둔 사직 인사입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공안과장 등을 거친 뒤 이번 정부 들어 국회 파견과 고양지청장 등을 거치며 검사장 후보군에 매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역사는 엇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제 자리를 잡아 긍정의 방향을 향한다며 계속되는 검찰의 갈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과거 대검 주요 보직을 거치고 이번 정부에선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는 화가 나는 인사라며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책임지고 막으라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검사는 해도 너무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무엇이 바뀔까 싶다는 자조 섞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JTBC 신아람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요.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면서 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노조는 앞으로 2차, 3차 산재 신청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조 관계자가 산재 신청 서류를 냅니다. 신청자는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입니다.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입사한 노동자들입니다. 신청 사유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면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근육과 뼈에 손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반복적 조립 작업을 하면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해당 질환이 사업장 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여러 명이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낸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작년 3월 달부터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 많은 근골격 질환들이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40.6%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4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노동자가 대다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2차, 3차 집단 산재 신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해당 질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측은 노조의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40건이 넘게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어겨 모두 3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낸 바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 주 말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3년 9개월 만에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코넬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회담이 이뤄지면 3국 정상이 만나는 건 2017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상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7일 강제징용 배상 재판에서 뒤집힌 결과가 나오면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아직 대북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he vetting process has become ever more complicated, ever more time-consuming, ever more laborious. We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that is done appropriately, but we will do that. 미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김 대북 협상 특별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협상 대표를 먼저 세워둔 미국이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특사는 공석으로 놔두면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